예,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호진석 대변인, 장윤미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이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올 텐데요. 바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한 다음 날 오늘 곧바로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요. 과거 본인이 비판받았던 이른바 조국혁신당 합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올까요? 강덕구 최고 홍수석이 그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은 있다. 네,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만났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만났으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홍수석이 대통령 뜻이 통합이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뭐와 지침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저를 아주 무슨 어떤 배후로 하는 누군가를 반대한 것처럼 다 1%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저 말이 좀 논란이었어요. 이건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상대당으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면. 네네. 저게 정청래 전 대표의 의도가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를 같이 전당대에 끌어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 유튜브 댓글로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90%는 나올걸요? 뭐라고요? 90%는 나오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명청대전이라고 하지 뭐 민청대전이나 송청대전이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거 청와대를 겨냥한 말이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예. 저 같아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 같아도 정청래 대표를 신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30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예. 그 다음 날에는 자기가 제일 익숙한 저 김어준 플랫폼에 나가가지고 예. 그때 합당 그 대통령께서 그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한테 그렇게 전했잖아요. 나도 그때 들었어요.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 어떻게 그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 대표께서 저 얘기하면서 뭐 금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 얘기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 금도가 없어요. 이미 선 넘었고 예.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갔다. 명청대전과 청와대와의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이 장유미 대변인님. 네. 호준석 대변인 주장은 이거 전당대회 한복판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일부러 정청래 전 대표가 끌어들인 거 아니냐, 저 장면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러 끌어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평가 그리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점,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소구를 해야 되는 숙제가 당권 주자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연임에 도전하다 보니까 직전에 당 대표로서 수행했던 여러 정치적 행위들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크게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불발된 겁니다. 예. 그 여파는 저희가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의 패배로 귀결이 되기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진실공방 비슷하게 과거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청와대 기류도 이제 합당에 찬성하는 것처럼 글이 올랐다가 삭제가 됐고, 물론 강덕구 최고위원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린 것 자체도 예, 본인이 맞아요. 아니란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진실공방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론이 부각되니까 그게 본인 항변 차원에서 나온 어떤 설명 아닌가라고 좀 헤아려지는 부분. 근데 이제 오늘 또 정청래 전 대표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장 대변인께 바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김용남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택을 후보에 안 냈어야 된다고 했더니 바로 김용남 후보가 저렇게 반박했어요. 이거 민주당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 평가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패배했잖아요. 표가 분산이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어부지리를 얻게 됐고, 이건 구도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사후적으로 보면 안 냈으면 오히려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뭐랄까요, 후회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평택을에 안 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준석 대변인님, 이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 결국은 전당대 전략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후보 별로 안 내고 싶었는데 냈다라는 취지, 혹은 조국 혁신당 합당도 꼭 하고 싶었는데 뭔가 청와대가 그러니까 뭔가 내 말과 좀 다르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결국 전당대회에서 전통적인 지지층, 뭐 본인도 직접 얘기했던 그 멸칭, 문제털 결집에는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노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지금 조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내가 전당대회
치르기도 굉장히 편했을 텐데라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 이번 선거 결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지금 그 직접적으로 직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평택 진것도 단지 나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가 거기 후보를 내자고 해서 진 겁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진 것도 그것도 명피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정우 청와대 출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 본인들끼리 싸우는 건 좋은데 이번에 선거를 왜 그런 결과 나왔느냐? 부동산 폭주하고 예. 공소 취소하고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하던 거 원래 하던 대로 더 속도 내서 하고 지금 자기들끼리는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싸우고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그냥 밖으로 싸움만 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 정말 다툼만.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써올린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당 관련 얘기들이 전당대회에서 오늘 꽤 큰 싸움이 됐는데 이 얘기도 두 분께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때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참석을 했는데 발언을 못해서 좀 신경전이 있었고 호준석 대변인님 네. 저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세훈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선거 때 그 부동산 폭주와 공소 취소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국민들께서 표를 준 대표적인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겸손하게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일부러라도 불러서라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 시장이 내가 국무회의 때 한마디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정말 실제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여러 번 비춰섰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됐다. 서류를 내라. 아니 그 서류는 제대로 보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아니, 당연히 보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 나라 살고 있습니다. 전세는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 예. 그다음에 코스피 5천보다도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 그다음에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오 시장이 저거 서류 낸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안보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치주의 아까 돌려차기 사건 그 피해자 그 보안수 사건 봤지 않습니까? 법치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민주 그다음에 언론 자유까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뭐 봤습니다. 물론 뭐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뭐 이런 취재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특정 기사를 인용해서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뭐 직접 그렇게 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예, 장 대변인 오 시장 저 발언 혹은 국무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이게 입틀막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좀 물음표는 생겨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고 첫 국무회의 참석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축하한다 덕담을 건네면서 한 말씀 하시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꺼내시다가 부동산 공급 정책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게 안건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업무 보고는 있었지만 일단 회의와 관련해서 그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좀 어색한 자리는 맞았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오세훈 시장께서도 내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 형식으로 준비를 해왔으니 이걸 그럼 봐주시라라고 했고 또 본인은 서울시장이에요.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1,000만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자회견 하셨어요. 본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강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이 국무회의 참석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아 한 2번인가 3번 하셨었어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선거 국면에서도 나 국무회의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것도 공격하고 저것도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또 전례가 있어서 예. 이 국무회의는 최소한 정치를 하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쟁점으로 알겠습니다. 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핵심 인물 정청래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